36 2차 시수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삼포도를 측정하는 용어인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분산은 변동성의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분산 S의 제곱. 자, 이제 우리가 표준 요 자료는 그죠? 표본 분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분산의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의 기준으로 평균을 사용하며 계산 방법은 n개의 데이터 중에서 각 데이터와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값의 평균이 바로 뭡니까? 분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자, S의 제곱은, 자, n-1분의 1에다가, 시그마 i는 1에서 n, xi 빼기 x바, 여기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을 n-1로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 값을 루트 지은 값이죠.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요거는 n개의 데이터니까 그죠? 이건 표본 자료가 되겠죠. 표본 자료가 되고 이것을 x1, x2 해서 n개의 자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방법은 각 평균에다가 그죠? 자료를 빼기 해서 제곱에다가 시그마 n값에 n분의 1. 왜 n이 아니고 n분의 1이라는 거.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유도인데 이 설명은 밑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인 것이 표준 편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죠? 자, 전수 자료 전수 자료. 자, 전수 자료는 우리가 그죠? 모든 자료라 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x1, x2, x 해서 라지 n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모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에 대해서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를 쓴다 그랬죠? 자, 시그마는 뭐가 됩니까? 자, 루트에다가 자, 여기 그죠? 여기 요걸 뭐죠? 모 표준 편차 안에 끼 뭡니까? 모 분산이 되겠죠. 자, 이거 됩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라지 n까지. 자, 이건 똑같습니다. xi. 자, 그 다음에 전수 자료에서 평균은 뭐 뮤라 정도 했죠. 뮤에다가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바 대신에 뮤를 사용합니다. 이걸 모 평균이라 그랬죠. 자, 나누기 해서 이때는 뭡니까? 앞에 표본을 때는 n은 마이너스를 했죠. 자료가 n은 개인데 한 개 뺐죠. 근데 전수 자료일 때는 아직 n 개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뮤는 뭐가 됩니까? 모평균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여기 자료가 잘리나 보여서 그림 때문에 자, 모평균. 자, 모평균입니다. 이 앞에 센 자료니까 그죠? 모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게 뭐가 됩니까? 시그마의 제곱에서 분산이 되겠죠. 모분산. 요걸 뭡니까? 모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수 자료일 때는 이 n을 쓰고 그 다음에 표본일 때는 n-을 쓴다라는 것을 차이를 뭡니까?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를 뭡니까?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자유도가 뭐냐니까 말 그대로 자유로운 숫자죠. 그래서 자유로운 정도가 n-1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설명을 보면은 자, n개의 자료와 n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자료의 평균이 만약에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n개의 자료 중에서 한 개의 자료는 몰라도 알 수 있죠. 왜냐니까 n-1개의 자료에다가 평균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유도는 뭐가 됩니까? n-1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개의 자료 중에서 한 개는 자유롭지만 한 개는 평균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n-1개의 자료는 n-1개의 자료와 평균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n-1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잘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자, 4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1, 2, 3, 4. 1, 2, 3, 4는 자유로운 숫자죠. 4를 모르면 4를 구할 수가 없죠. 3을 모르면 3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자료 중에서 한 개가 없어지면 뭡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 4는 뭡니까? 완전히 독립된 수들, 즉 자유로운 수가 몇 개입니까? 4개가 됩니다. 자, 하지만은 자, 1, 2, 3, 4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구합시다. 자, 평균이 2.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2.5가 주어진다면 4개의 데이터 1, 2, 3, 4 중에 그죠? 하나는 몰라도 그죠? 평균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모르는 수를 갖다 x라면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이러면 되죠? 4분의 얼마? 4개니까 4분의 1을 모른다 합시다. x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여기 평균이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죠. 자, 이래지면은 x는 뭐가 됩니까? x는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4개의 자료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어느 한 개는 몰라도 되죠. 한 개는 몰라도 평균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즉 뭐가 됩니까? 자유로운 숫자가 몇 개만 있습니까? 3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자유도는 3이라는 겁니다. 그죠? 3이다. 그래서 이 자유도라는 것은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수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에 이제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n-1을 해서 나눠서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그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n-1입니다. 그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을 기술함에 있어서 표준 편차는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통계학의 5차례 퀴즈 점수가 40점, 55점, 75점, 95점, 95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 공식 기억나십니까? 이겁니다.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평균을 구했죠. 평균은 얼마입니까? 40 더하기 55 더하기 75 더하기 95 더하기 95 하면은 360이죠. 그래서 5를 나눠주면은 72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자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구하는 자료입니다. 자, 요거를 다 합했죠. 요 합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그죠? 여기 바로 x의 바가 평균이 7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이제 xi 빼기 x바가 필요하죠. 공식에서, 그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자, 평균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줬죠? 빼준 다음 이 자료를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곱했습니다. 제곱하니까 1024, 289, 9, 529, 529에서 이제 이걸 다 썸했죠. 시그마치 했죠. 자, 더해준 값이 2380이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나누기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나누기 n-1하면 되는 거죠. 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자,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5개니까 5 빼기 1분의 2380에서 루트 595가 되고, 이거는 24.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24.39입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평균을 구하지 않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n-1.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각각 자료를 제곱해서 더하기 한 겁니다. 자, 제곱해서 더하기 한 거 한번 보니까 여기 있죠? 자, 40의 제곱, 55의 제곱. 자, 제곱해서 더하기 하니까 283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8300.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평균이죠? 이거는 평균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자료를 뭡니까? 더한 것이요. 그냥 자료 더한 게 얼마입니까?
이 자유된 게 얼마입니까? 360이죠. 360. 360을 제곱합니다. 그죠? 그래서 360을 제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뭡니까? n으로 나눠주죠. n으로 나눠주면은 5가 되겠죠. 5로 나눠주고. 이것은 5는 뭡니까? 평균을 낼 때 5 자루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자유도입니다. 이건 자유도. 자유도죠. 그죠? 자유도. 5 빼기를 해주면은 나오죠. 자, 이것도 계산해주면 루트 595가 돼서 24.39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인데, 요거는 평균을 알았을 때 구하는 거고, 이거는 평균 없이, 그죠?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조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어보셨죠? 모집단, 여기 이제 모집단일 때입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면은, 참고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이제 공식이 여러분들 아마 요거 필요한데, 그죠? 자, 모집단 봅시다. 자, 요거 뭐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거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죠? 뒤에 이제 평균을 내고 분산을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사실들이 나올 텐데, 그것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헷갈리셨으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표본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보입니다. 표본일 때는. 그죠? 근데 이제 모집단일 때 공식을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x1이 있고, x2가 있고, x에, n개, 여기 모집단이 요한개 자료가 모집단이라 합시다. 자, 모평균 U 비했죠. 모평균 U는 뭐가 됩니까? 요 기대치에서 이거 들어봤죠? 이 x 들어봤죠? 그래서 요 x의 기대치를 뮤라 줬고 이 x라 줬죠. 자, 기대치는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평균이니까 전체 개수분의 뭐가 됩니까? 전체 개수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의 n 하면은 기대치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기대치가 이 공식이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2에 뭐가 됩니까? x의 제곱을 합니다. x의 제곱. 자, x 제곱하면은, 자, 이 x1, x2, xn에다가 제곱을 넣는 경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n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얼마입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x의 뭡니까?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뭐하고 비슷합니까?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 뭡니까? xi의 제곱이죠. 요거에다가 나누기 자유도를 해준 게 그죠? 이거죠. 그래서 요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단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EX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표준 편차 시그마죠? 시그마는 자, 이게 성립합니다. 루트 뭐가 됩니까? 2에 자, 요거를 요렇게 하면 EX 제곱이죠. 2에 뭡니까? X의 제곱 빼기 전체 이게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분산이죠. 그래서 분산 공식을 하나 외워두면 되겠죠. 2의 X제곱 빼기 평균의 전체 제곱인 것이 분산이고 루트를 해주면 그죠?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뭡니까? 시그마의 제곱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2의 x의 제곱 빼기 얼마입니까? 2의 x에다가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다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그죠? n의 n분의 시그마 1에서 n까지 뭐가 됩니까? xi 제곱이죠. x의 i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빼기 n의 제곱이니까 n 두 개 주겠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저걸 구분하겠어요. 그죠? n에 대해서 이거 분해 뭐가 됩니까? 자,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이니까 시그마에다가 1에서 n까지 xi 이 제곱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하고 그죠? 비교해 보시면 같은 게죠. 자, 보시면은 여기다가 색깔을 빨간 걸로 한번 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얼마입니까? 자유도죠. 자유도인데 여기 요걸 뭡니까? 요걸 뭐라 하면 됩니까? 요거를 n-1로 여기 자유도입니다. n-1 요것도 뭐가 됩니까?
n은 마이너스라고. 여기 뭐가 됩니까? n이라 해버리면 이거와 똑같죠, 그죠? 그쵸? 자, 이 공식도 뭐가 됩니까? 이 공식도 바꿔 적으면 뭐가 됩니까? 루트에다가 뭐가 됩니까? n은 마이너스 1분의 뭡니까? 시그마 x의 i의 제곱이죠. 자, 빼기, 자, n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의 분의 뭐가 됩니까? 시그마 x의 i의 전체의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모양이 이거하고 그죠? 유사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 공식이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성질 있죠. 모집 다닐 때 아마 요 기대치하고 여기 주어지면은 요 분산 있죠. 요 공식이죠. 요 공식. 요 공식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통계학 공식, 확률 통계 어떤 책을 보더라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걸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외워두시고 요 공식으로부터 이제 n 대신에 자유도를 대입한 것이 바로 이 공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여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여러분들 그죠? 그냥 평균을 구해서 구하는 이 공식을 외우면 제일 편하겠고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그죠? 여기 이제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2x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은 n 대신에 자유도를 하나 대입해서 그죠? 이 공식을 암기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 나옵니다. 자,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제곱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제곱했으니까, 그죠? 물론 자료가 다 같다면 그죠? 표준 편차가 0이 되겠죠. 즉 변동성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값을 더해주거나 빼주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데이터에다 뭡니까? 똑같은 값을 더해주더라도 또는 빼주더라도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흩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료가 뭡니까? 똑같이 더해주거나 빼주면 뭡니까? 똑같은 그 변동성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C값을 곱해주면은 기존 분산에 C 제곱을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존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주면은 기존 분산에다가 C 제곱을 한 것처럼 그죠? 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되고 표준 편차는 뭐가 됩니까? 루트가 씌어졌으니까 C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C를 곱한 게 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제가 이 엑셀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 자료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10, 20, 30 자료가 있죠. 자, 분산을 구해보니까 466.667입니다. 표준 편차도 21.60247이죠. 자, 이 자료에다가 뭡니까? 이 자료에다가 더하기 10 했죠, 이제.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은 이 자료가 이렇게 이제 변화된 거죠. 변했지만은 이 자료에 됩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죠.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무변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자료에다가 뭡니까?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에다 여기다 이제 곱하기를 뭐 했습니까? 10을 해서 자료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면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뭐가 됩니까? 분산을 곱하니까 분산은 뭐랬죠? C의 제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이 되겠죠. 100이니까 들어가면 46666.67이 되겠죠. 표준 분자는 뭡니까? 루트니까 그죠? 곱하기 10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곱하기 뭐가 됩니까? 10한 자료가 나오더라. 211.024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갖다가 이제 실습을 해봄으로써 표준 편차하고 평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측정하는 이제 4분위수에 됐습니다.
자, 4분의 수가 뭔지 한번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4분의 수는 정렬된 데이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렬된 데이터입니다. 아무 데이터 안 됩니다. 정렬된 데이터입니다. 정렬된 데이터를 대략 동일한 크기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그 분기점들로서 Q1, Q2, Q3로 표시되는 형태를 우리가 그죠? 형태를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어진 자료를 뭡니까? 4개의 부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죠? 만약에 100개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25개씩 나누면 4개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죠?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균이란 어떤 규칙이 없는 거죠. 규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 4처럼 규칙이 있으면은 25개씩 4개로 나눌 수 있지만 100개를 그죠? 일반적인 자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자료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자료의 분기점 있죠. 분기점을 Q1, Q2, Q3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최하 25%, 두 번째 25%, 세 번째 25%, 그 다음에 네 번째 25%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4등분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제 방법을 4분의 수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100분의 수로 바꾸면 이게 있죠. 맨 처음에는 0%.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가 Q1이 뭡니까?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Q2가 정확한 중간값 50%가 되겠죠. 그 다음에 Q3가 7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00%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하면 그죠?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여기 Q1, Q2, Q3 여기 이제 뭡니까? 나머지 그죠? 뭐 1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료를 뭐가 됩니까? 여기 하나 네 개죠, 그죠? 4개의 자료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형태를 4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뭡니까? 자료가 이런 식으로 4개로 분할되면은 중간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상위 중간값, 그 다음에 하위 25%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위 75%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이제 분리해놓으면 여러분들 소득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뭐 4분의 수 아니고 12분의 수도 들어봤죠? 12분의 수는 소득을 뭡니까? 12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몇 등분까지 뭐 그죠? 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4등분할 때는 4분의 수, 만약에 더 촘촘하게 하고 싶으면은 12분의 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뭡니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4분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수의 편차라는 이야기는 자 4분의 수의 편차는 범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척도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 이 4분의 수가 이렇게 매겨졌을 때 세 번째 자료에다가 첫 번째 자료를 빼가지고 나누기 하죠. 이 값을 4분의 수 편차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4분의 수를 구하는 방법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저렇게 구할 수 있지만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죠? 이걸 이렇게 4개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적 자료를 정렬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을 정합니다. 중앙값 정하는 방법 우리가 이야기했죠. 홀수계 같으면 뭡니까? 중앙값이 정해지고 짝수계 같으면 중앙에 위치하는 두 개의 자료를 그저 더하기 해서 나누기 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Q2보다 작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중앙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Q2보다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중앙값을 정합니다. 중앙값을 정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Q1이 되겠죠. Q2보다 작은 데서 중앙값 Q1이 되겠죠. 그 다음에 Q2보다도 큰 값에 대해서 다시 중앙값을 정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Q의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먼저 정렬한 다음에 중앙값을 먼저 정하고 왼쪽부터 시작해서 중앙값 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 오른쪽에서 중앙값 정해주면은 이게 바로 4분의 수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보시면은 자, 여기 그죠? 첫 번째 경우 여기 첫 번째 경우죠. 경우 1, 경우 2, 경우 3,
네 번째 경우. 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중앙값을 정하죠. Q2를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값이 되겠죠. 이게 Q2가 되겠죠. 자, 밑에서 그죠? 또 중앙값. 밑에 또 자료가 뭡니까? 짝수계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평균 구하는 거 알죠? 이걸 구합니다. 여기 두 번째 Q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수에도 또 뭐가 됩니까? 짝수계니까 요게 중앙값을 구합니다. 여기 바로 그죠? Q3가 되겠죠. 이런 뭐가 자료가 분할됐죠.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할되었습니다. 자, 경우 2번 보겠습니다. 경우 2번은 자, 처음에 Q2는 중앙값이 이렇게 잡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값 정해졌죠. 그 다음 이 작은 값이 뭐가 됩니까? 짝수이죠. 다시 중앙값을 정합니다. 이렇게. 여기 뭡니까? 두 번째를 정해주고. 그럼 오른쪽도 뭐가 됩니까? 짝수이니까 중앙값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 바로 세 번째에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자료가, 이거는 짝수계인 경우, 자료가 홀수계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짝수계입니다. 짝수계면 Q2가 이렇게 중앙값을 정하죠. 첫 번째로. 근데 나머지가 이제 뭡니까? 홀수계죠. 홀수계면은 그냥 그대로 뭡니까? 이 중앙값을 정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도 홀수계니까 중앙값을 정해주면은 이러한 식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그죠? 나누는 방식이 바로 여기 바로 Q1 값이고 Q2 값이고 Q3 값이고 이게 요거 평균이죠. Q1, Q2, Q3가 다 정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다 뭡니까? 중앙값이 홀수계를 놓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홀수계니까 정해지죠. 나머지도 홀수계니까 중앙이 정해지죠. 오른쪽도 홀수계니까 중앙이 정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든 간에 4분의 수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Q2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왼쪽에서 중앙값 정하고 오른쪽에서 중앙값 정해주면 4분의 수가 구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 1번의 경우죠. 자, 경우 1번입니다. 자, 경우 1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가 전체 몇 개입니까? 자료가 전체 12개죠. 12개. 12개니까 뭡니까? 짝수죠. 그죠? 짝수니까 12개 짝수죠. 그러면 중간을 정해야 되겠죠. 자, 요거 중간입니다. 자, 35하고 36을 더하기 해서 나누기 합니다. 여기 그죠? Q2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Q2 값이 35.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값 나머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시 6개죠. 다시 이것도 짝수개죠. 그러면 또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잡아서 평균을 가면 여기 27이 나오죠.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Q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앞에 배웠죠. 자, 그럼 나머지가 작은 값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시 6개 또 짝수죠. 그러면 3개씩 나눠서 이 값을 계산합니다. 39하고 49 나누기 위해서 45가 되죠.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Q의 3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료를 이렇게 여기 경계점이죠. 여기 뭐가 됩니까? Q1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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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나누는 구조 방법을 4분의 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그죠? 참고로 이제 우리 엑셀을 사용하니까 엑셀로도 4분의 수가 있는데 참고로 엑셀은 4분의 수를 중앙값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죠. 그 자신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앙값 방법을 사용하든 엑셀의 방식을 사용하든 4분의 수 계산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실제 비즈니스나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서 그죠? 자료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그죠? 엑셀에서는 이런 과정을 안 보여주고 결과만 보여주죠. 결과만 보여주니까 참고로 그죠? 아,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조금 뭡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죠? 자료의 어떤 뭡니까?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는 외도하고 그 다음에 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외도 공식은 좀 어렵습니다. 자료가 n-1, n-2분의 n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 자료에다가 평균을 뺍니다. 빼가지고 여기 뭡니까? 요거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그죠? 삼성합니다. 삼성을 해서 다 대주면은 요것이 뭐를 표시하냐니까 외도입니다. 외도는 뭐냐니까 얼마나 자료가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가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외도가 0보다 작으면은 왼쪽으로 기울은 겁니다. 그다음 외도가 제로면은 딱 중앙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자, 외도가 0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이러한 정보를 보여주는 수치가 그죠? 외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도라는 것은 첨자가 뾰족합니까? 뾰족함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즉 말해서 n-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다가 s분의 xi 빼기 x바이의 4승을 합니다. 4승을 해서 다 요걸 더해주고 그 다음 빼기에서 n 빼기 2, n 빼기 3분의 3의 n 빼기 1의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은 무엇을 표시해 주냐니까 이 자료가 그죠? 이 중앙값이 얼마나 뾰족한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첨도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그죠? 퍼져가 있죠. 그죠? 저 퍼져가 있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퍼져가 있죠. 그러니까 첨도는 뾰족함이 이제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첨도가 0보다 작으면은 덜 뾰족하다는 거죠. 덜 뾰족. 그 다음에 첨도가 0이란 말은 중간 뾰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뭡니까? 한 개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첨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첨도가 크다는 얘기는 뾰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아주 뾰족. 아주 뾰족.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를 한 개 가지고는 뭡니까? 뭐 이거 뾰족한지 그죠?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 자료를 비교하면은 이 두 개가 이거는 뾰족하고 이거는 덜 뾰족하네 그죠?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첨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들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암기할 필요 없고 이 의미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는 의미 있죠. 여러 뾰족한 거, 첨도, 그 다음에 외도는 왼쪽, 오른쪽, 중간 기울어진 정도, 첨도는 데이터가 뭡니까? 이렇게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점인데, 요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엑셀을 자료가 우리가 연봉이 있죠. 이걸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위를 구하고 4분의 수, 4분의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공식 있죠? 범위 구할 수 있죠? 최대 최소값 구해서 4분의 수 자료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분의 편차, 그 다음 분산도 여러분들 앞에 다 공식 있죠? 표준 편차도 다 공식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변 자료라 생각하면 되니까 표본 자료니까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한번 계산하면 되지만은, 그죠? 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그죠? 뭐 귀찮을 수 있다니까, 산수니까, 그죠? 그래서 산수는 뭐가 됩니까? 산수는 엑셀로 계산하는 게 아마, 그죠? 여러분들 수고도 들어주겠고, 사회에 나가시면 전부 다 엑셀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엑셀로 배워주시면, 배워놓는 게, 그죠?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구하는 방법 있죠?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제가 엑셀 실습으로서, 그죠? 3차 시에, 그죠? 3주, 3차 시. 3주 3차씩 없죠. 우리 2시간짜리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3주 3차씩 아니고, 그죠? 4주 1차씩, 그죠? 수업에서 설명드리고, 뭡니까? 4주 2차 시에는 뭐랍니까? 이제 4장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그죠? 다 했고, 이제 4주 때, 그죠? 4주일차 시에 이제 이제 엑셀로 하는 계산 방식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이제 있으면 좀 계산이 게 조금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계산의 의미는 분명히 이제 이거 통계니까, 그죠? 계산보다는 사실은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의미를 먼저 잘 알아놓고, 그 다음에 계산은, 그죠? 순수 계산이죠, 그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이니까 엑셀로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주 때에 뵙도록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